지금부터 저는 100일 기간 동안 사막에서 최고로 위험한 구역을 조사할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살아서 나올 순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집트 사막에서 미상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었다기에 설명할 수 없는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임무 시작 전 필요한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기원전 23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왕이 태양신과 합일하여 죽음 후에도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가로 520, 세로 520, 높이 320인 거대한 구조물, 역대 가장 부유했던 왕답게 위엄은 피라미드에서 드러났습니다. 방대한 역사와 권력, 그 이상을 품은 피라미드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 도굴꾼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름난 실력자들마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살아 돌아온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모든 출입을 금기시하고 사막 제1위험구역 오시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유언님께서는 문제의 피라미드 오시리스 내부로 진입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유언님, 행운을 빕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이집트의 사막 피라미드의 위치로 도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자 살아남기 힘든 메마른 지대, 사람들이 사라진 의문의 피라미드를 제가 조사하러 도착한 거죠. 오시리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을 지켜든 오시리스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조사는 총 5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위험이 될 만한 장소 2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벽면을 관통한 듯 남겨진 알 수 없는 미지의 구멍. 내부를 직접 조사한 결과 그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지면을 파먹은 것처럼 나선형의 구조를 띠는데 이곳을 외부 위험구역 모래괴물 서식지로 지정합니다. 다수의 변이체들이 보이는 오아시스, 불시의 촌락, 동상 앞 촌장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외부 위험구역, 숭배자의 거처라고 지정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주할 위험구역 2곳을 발견해 피리는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깊어지는 고민과 함께 폭풍을 예고할 밤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3분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 있던 숭배자들이 의식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음산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의식용 주문이 마을에 퍼지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비비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의식은 신앙보다는 집단적 광기에 가까웠는데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마을 속 깊숙이 진입할 겁니다. 마을에는 분명 그들의 정체와 피라미드의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잠입이 필요하겠네요. 그들과 똑같은 가면을 쓰고 의식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예를 올리며 마을의 일부로 녹아들었습니다. 저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조사해야겠죠. 피라미드의 정보와 의식의 정체까지 감춰진 진실들을 밝혀내겠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 인간이었던 재물은 인간이 아닌 불길한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숭배자들은 그 존재에게 다가가 자신들과 똑같은 붕대를 감아주었고, 그렇게 또 하나의 숭배자인 미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체를 늘려왔던 것입니다. 미라로 변한 그들은 피라미드로 향했던 자들, 그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도망쳐도 괜찮냐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 계획이 있답니다. 마을에 들어가기 하루 전, 본부의 물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위험 요소들을 다 처리할 생각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행동은 정신이 나간 미친 짓이죠. 현재 의식을 버리고 있는 숭배자들을 막기 위해서 땅속 깊숙이 잠들어 있는 모래괴물을 깨어버린다면 전체 길이 84m, 입직경 21m에 달하는 사막지대 최고의 총석이 거대 괴물 샌드웜입니다. 양눈과 귀가 없는 대신에 모래의 진동을 감지하는데 요원님이 설치하신 물건은 샌드웜 유인 장치입니다. 인공적인 진동을 내는 대형 맥동 장치 썸퍼. 요원님은 썸퍼를 이용하여 샌드웜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괴물은 미친듯이 몸부림치며 진동을 내는 썸퍼를 찾아 샌드웜이 출몰할 겁니다. 눈앞의 저들은 춤을 추고 재앙 앞에서 노래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말이죠. 숭배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샌드웜이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외부 위험이 전부 모인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요원님께서 하늘로 보낸 신호는 청소이자 소멸을 뜻하는 프로토콜. 궤도에 설치된 첨단 코스모스 시설이 당신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Supernova program. 외부 위험 요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나일강의 숨결이 가라앉는 날, 이무기의 머리가 고개를 숙일 때 친히 나의 사자를 현세로 보낼 것이다. 요원님께서 수집하신 예언서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내부 지도와 오시리스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신들 중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며 숭배자들은 신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파구멘 날에 첫째 날이 되는 날, 현재 날짜로 8월 30일 날 신의 그릇을 통해 현세로 부활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요원님께서는 예언의 비밀과 신의 그릇에 대한 정체를 밝혀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의 완전한 부활을 저지하십시오. 피라미드 내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시련들이 기다릴 겁니다. 요원님, 행운을 빕니다.
임무 수행 시간 30일 경과.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숨쉬는 이 하나 없는 정적 속에서 제 발소리만이 복도를 울렸죠.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복도는 침입자를 내려다보는 왕의 회랑. 눈앞에 이어진 통로를 따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전신을 무장한 조각상들과 파라오가 생각나는 거대한 공룡, 눈앞에 보이는 비문석까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본부에게 맡기고 중앙의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하나도 없지만 실현의 시작임을 확신했습니다. 침묵하는 재단이 요구한 것은 피로 증명되는 자격이었다. 돌아온 자 하나 없는 실현 앞에서 요원은 기꺼이 그 목숨을 맡긴다. 옷과 살가죽에 불을 붙이고 어둠 속을 밝히며 나아가십시오. 거대한 유적은 그 생을 대가로 숨겨온 비밀을 토해낼 겁니다. 요원님께서 받아들인 첫 번째 실현은 오시리스가 직접 내린 죽음의 실현입니다. 실현에 들어선 자는 사자의 영역 안에서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실현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이미 자신의 육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제 육신은 살과 온기를 잃은 채 썩어버린 해골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들고 왔던 장비도 사라졌고 본부와의 통신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망설임 없이 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까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던 건 제 심장이 가벼웠기 때문이겠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쫓기며 죽음의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굴 하나 없는 그 괴물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동굴에 숨어도 통 안에 감춰도 차가운 물속까지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발견한 곳에서는 저의 육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출구조차 모르는 미지의 세계.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제 육신을 향해 목숨을 걸어보겠습니다. 신이 되고자 했던 한 사막의 군주와 인간이 되고자 했던 명계의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실에만 알려져 왔던 신이 머무는 곳에 왕은 무릎을 꿇고 애타게 신을 찾았습니다. 왕께서 소원하기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승리 끝에 따라올 부와 권력을 왕은 소원했습니다. 신전의 그림자 뒤로 해초의 뱀의 머리와 용의 얼굴을 지닌 신화 속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적들은 군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국의 보물은 끝없이 넘쳐 흘렀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은 달콤했습니다만 그러나 찾아온 신께서는 모든 것을 건 대가를 내걸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사막에 치러졌습니다. 파라오의 육신은 군단의 어깨 위에 올려져 거대한 피라미드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포기하신 왕이시여,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계약이 끝이 난 뒤로 죽음의 신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육신을 앗아갔습니다. 죽음의 신 오시리스는 파라오의 육신을 현세에 강림하기 위한 그릇이자 통로의 역할로 삼았고, 수천 년의 침묵 속에서 그는 천천히 깨어날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의 신이자 부활을 지배하는 신,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남겨놓은 시험, 부활의 시련이라 불렀습니다. 이집트에 전쟁을 제패했던 오시리스의 힘이 깃들었던 존재들, 요원님께서 목격하신 조각상은 황금의 군단 본체였습니다.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된 이상 사막의 군세가 깨어날 겁니다. 양손엔 창과 대검을 들고 괴물의 형상을 한 신의 군단이 요원님을 제거하러 움직입니다. 황금의 군단 최전선에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재앙, 그의 포효는 공포를 퍼뜨리고 그의 존재로 전장이 무너집니다. 신과 거래한 파라오의 형상을 직접 보았던 창조된 군단장, 수천 년이 지나 2079년도에 마침내 현세로 강림합니다. 요원님께서는 오시리스의 모든 군단을 처치하고 부활의 시련을 해결하여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요원님, 행운을 빕니다. 사막 제1위험구역 오시리스 선멸 임무는 이때까지 임무 중에서 최고 등급에 준했죠. 평소에 임무와 달리 본부의 지원을 받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로 피라미드로 향했습니다. 실내라는 밀폐된 공간, 알 수 없는 적들의 규모, 요원님께서는 총보다 칼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속 최고의 검과 괴물에 대항할 무기를 전부 대령하였으며 그 앞에서 선보였었죠. 아무리 요원님이라도 모든 무기를 전부 다룰 순 없으니 본부에서는 성물을 준비했습니다. 금기된 분열의 종, 사용자와 동일한 모습의 분신 개체를 7채까지 소환하는 성물입니다. 부활의 시련으로 되살아난 병사들과 성물을 사용하여 7명이 된 요원의 전투, 피라미드 속 내부는 대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군단 대 군단의 전투.
임무 수행 시간 90일 경과. 모든 시련을 해결했습니다. 웅장했던 피라미드 내부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련을 모두 해결했으니 신의 그릇을 찾아봐야겠죠. 오시리스와 거래했던 왕, 바로 파라오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간 중심부에선 쓸모를 다한 비석 하나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있던 자리에 못 보던 통로가 생겼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 피라미드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간 곳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게 솟은 기둥 사이로 관이 쳐다보고 있었죠.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거대한 목간의 손바닥 위로 마침내 파라오의 관이 보였습니다. 오시리스의 부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나일강의 숨결이 가라앉는 날, 이무기의 머리가 고개를 숙일 때 친히 나의 사자를 현세로 보낼 것이다. 황금의 날개는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서 빛의 검을 쥐고선 내 뜻을 이행할 것이다. 신의 부활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니 예언 속에 적혀있던 황금 날개가 내려왔다. 자신의 등 뒤에 놓인 거대한 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는 위협의 칼을 겨누었다. 오시리스를 지키는 마지막 군사이자 피라미드에 존재하는 최후의 수호자. 임무 수행 시간 100일 경과. 오시리스의 부활을 저지했습니다. 부활의 그릇이었던 파라오의 육신은 본부에서 무사히 수거하였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졌기에 저희 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이 밀려왔지만 모든 시련을 이겨낸 끝에 바라본 태양은 피라미드와 저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금처럼 눈부시게 빛날 때까지.